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말한다. 선지적 노트기 시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지적 농특기 시점 진행을 맡고 있는 손우기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전지적 농특기 시점을 임시로 한번 편성을 해서 만들어 봤는데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희들도 놀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농특기 시점을 좀 잘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지적 농특기 시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런칭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농촌, 농업 이쪽 얘기를 주로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5월 31일 바다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바다에 대한 이야기, 어업과 수산업, 그리고 어민, 어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유정곤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나와주신 분은 우리 김도훈 수산소분과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도훈 소분과장님도 그러십니다만은 사실 바다가 우리한테 주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보물이죠. 네, 보물입니다. 네. 여름에는 놀러 가고 쉬고 가고 바닷가 당연히 여름은 바다. 죄송합니다. 산에 계신 분들은 여름은 당연히 바다로 가고 또 가면 또 회 한 접시 딱 먹어야 되고요.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촌, 수산 이게 지금 심각한 위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은 뭐가 문제지?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 처해 있나 이거 한번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고 갈까요, 위원장님? 우리가 보통 먹는 그 수산물은 이제 생산하는 게 국내에 생산하는 게 있고 외국에 생산하는 게 있고 또 수입하는 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직접 배가 가서 잡는 어업이 있고 또 양식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는 그 잡는 어업 요게 문제죠. 자원이 계속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물량도 줄어들고 또 어민들은 이제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그게 가장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수입해서 먹지. 요즘은 홍어도 수입하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건데 수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겠죠? 수입을 한다는 거는 이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다면 그게 먼저 우선이죠. 그러니까요. 자원이 없어졌다는 얘기 하셨는데 명태도 없어졌고요. 사라진 물고기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명태인데 명태는 여러 가지로 먹죠. 황태도 있고 북어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 동해안 이제 수온 상승도 원인이 되죠. 이건 지구 온난화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잡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노가리라고 그렇죠, 노가리. 술안주로도 많이 드셨는데 노가리가 사실은 명태 새끼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아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노가리라는 생선이 명태 새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종이 있는 걸로 별도로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요즘에 최근에도 많이 드시는 것 중 하나가 풀치가 있죠. 풀치는 갈치 새끼죠. 근데 그 풀치 자체가 물고기인 것처럼 새끼를 먹으면서 좋아하는 것. 그건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잘 못 알게 한 것도 저희들이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알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 타임에요. 가곡을 하나 깔아주세요. 명태. 깊은 바다 이곳저곳 이런 노래 있어요. 선지적 노트기 시작! 그렇게 국민 생선이었던 명태조차도 사라지고 어촌은 어촌대로 또 이렇게 소멸되고 이런 위기가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김도훈 분과장님 같으신 경우는 그러면 지금 어촌 문제에 대해서 뾰족한 해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참 어렵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해결 방안 자체를 하나씩 찾아야 되는 문제이고요. 예. 그건 어촌만의 또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와 또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또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국민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지세요.
그렇죠. 그게요, 바다가 너무 우리하고 가까이에 있고 또 수산물은 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원인입니다. 근데 이 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문제이고 바다가 또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우리 바다에 대한 좀 사랑과 애정을 더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 오염도 바다가 굉장히 심해졌죠. 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해양 뭐 플라스틱 문제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우리 바닥에 있는 또 해양 오염 문제들 뭐 그런 것 등이 이제 우리 수산 자원에 대한 감소를 일으킨 아주 주된 원인일 거고 그 원인으로 해서 우리 어업이 또 어려워지고 있는 그 또 결과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 사람들이 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너무 무관심하고 이런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농특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 새로 수산혁신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안에 이제 구조적으로 아예 상설 기구화된 건데요. 이 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또 있죠. 네.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은 이제 수산 태스크포스로 운영을 했었는데, 농특위가 이제 분과가 3개가 있죠. 농어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분과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루다 보니까 이 수산어촌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수산 문제하고 어촌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해서 격상을 시켰죠. 그래서 15분의 위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 금년 이제 3월 달에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도 또 나눠서 전문가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수산분과하고 어촌분과. 그래서 수산소분과, 어촌소분과씩 7분씩 제가 위원장 전체를 맡고 있고, 저 두 분 분과장님을 두시고 저희들이 의제를 논의하고 있죠. 네. 그 일설에 의하면 네. 우리 유종근 위원장님께서 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께 네. 수산 홀대하지 마라 이렇게 덤비셨다는 일설이. 특위 구성하면서 이제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농촌 못지않게 이 어촌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를 했죠. 세게 덤비셨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방송에 보면 요즘에 TV 그 앵글들이 대부분 보면 바다를 쫓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촌에 대한 그 많은 감정들을 갖고 계시는데 진짜 중요성을 잘 몰라요. 맞아요. 그 자꾸 이제 농업이나 농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농업, 농어촌이라는 용어는 저를 안 좋아합니다. 농업은 농업이고 어업은 어업인데 왜 농업이야? 우리는 어업이 아니고 우리는 수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촌, 농촌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좀 살려서 논의를 좀 해보시자고 말씀드렸고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삼면이 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한 예산이나 관심을 쓰고 있는지 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지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이런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전지적 농특위 시점 보고 계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수산업과 바다, 어민, 어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여기는 핫하고 친절한 전지적 농특위 시점! 그래서 이제 제가 김도훈 이제 분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탄소는 지구 위기 때문에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탄소와 어촌 무슨 관계예요? 어촌이 꼭 탄소의 어떤 주범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 산업이 이제 결국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다 원인들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우리 어촌과 어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 산업이 이제 탄소 발생을 줄여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우리 어촌과 어업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 좋아요. 탄소 줄이겠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저희가 2020년 12월 제7차 농특위 본회의에서 이제 안을 작년까지 TF였던 우리 수산 TF에서 이 안을 만들어 갖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어요. 그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연근해업 혁신 방안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업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연근해업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바다에서 잡는 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연자는 가까운 바다, 연안이라는 뜻이고 근해는 좀 먼 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연안업과 근해업이 어선의 그 규모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어요. 작은 배들은 연안업,
이제 큰 배들은 이제 근해업. 그래서 우리 합쳐서 그걸 연근해업이라고 그럽니다. 아, 연해가 가까운 바다고 근해는 그나마 조금 더 먼 먼 바다고 바다. 거보다 더 멀면 원양이 거고. 되겠죠. 오, 네. 예. 이런 거 모르실걸요? 전지적 노트기 시작! 근데 거리상으로 우리가 연안과 근해를 구분하고 있는 건 아니고 배 배 규모에 따라서. 크기.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그 배 석수들이 4만 5천 척이 넘어요.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배들이. 네. 그 많은 배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자원도 없어지고 어업도 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작년 우리가 TF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좀 파격적인 안들을 좀 제시를 했죠. 파격적. 아, 이런 용어를 쓰신다고 봐서요. 그 주로 어떤 안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제 김정우 교수님 연구를 하셨었어요. 아, 이거 떠넘기기 좋아요. 아주 이런 자세 아주 좋은 자세예요. 떠넘기기. 예. 어떤 파격안이 있습니까? 우리 수산 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정도의 기금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이 하나의 좀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을 좀 만들어서 이제 수산업에 대한 재건을 좀 하자라고 하는 큰 골자로는 그 두 가지가 예, 파격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위원장님, 여기서 이제 다루는 주제들, 혁신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시한 혁신 방안 크게 4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배를 줄이는 거예요. 너무 이제 물고기 양에 비해서 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이 배를 좀 줄여간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감척이라 그러는데 배 척수를 줄이자. 첫 번째 예, 그거고, 그게 두 이제 번째. 가장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배들 그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죠. 그 부분들도 보면 경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재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원들의 복지나 안전도 문제가 있고 또 기계화가 돼 있지 않은 그 노동 집약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산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스마트하게 바꾸자. 아, 스마트. 스마트. 영어 나왔어요. 용어가 예. 좀 어려운 용어인데. M-A-S-N-A, 스마트.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제 기금 설립. 근데 기금 설립하다 보니까 법이 없으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특별법 제한. 이 정도가 이제 크게 4가지 국조가 되겠고,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히든 카드를 쓰실 줄 아는 예. 위원장님 센수쟁이. 예.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배 숫자를 줄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게 말을 좀 어렵게 하면 이제 감척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배는 한 척, 두 척 이렇게 세니까. 척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감척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네, 건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얼마 정도의 배가 많고 그래서 얼마나 줄여야 된다 뭐 이런 목표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원량에 비해서 배가 얼마나 많느냐 이걸 먼저 따집니다. 우리 지금 어선 숫자가 자원에 비해서 한 20% 정도 많은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관계인데 노르웨이에 비해서 우리가 한 10배가 적습니다. 척당 생산량이. 적어요? 일본에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자원에 비해서 배도 많고 또 개별 척당 잡는 양도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대단히 적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감척을 해야 될 이유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제 우리 탄소 중립 2050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해양선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분야가 연근해 어선이에요.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 비춰봤을 때 이 어선 감척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대책으로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줄인다. 얼마나 줄여야 돼요? 절반? 많이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고기 잡던 분들은 그럼 누굴 줄여? 누구부터 줄이고 나는 일하지 말라고? 야 나는 못 줄여!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은 퇴로를 찾기 위해서 아까 기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척의 조건도 좀 유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대책 수립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국가적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다른 데로 취업할 수 있는 이제 재교육 같은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죠. 네. 그냥 배 줄인다고 해서 줄여지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산업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어려운데 두 번째도 어려워요. 자, 남은 배들 이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분들이 거기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나 또는 좀 안전을 높이고 또 거기다가 기계들을 잘 설치해서 편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걸 아까 스마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오자는 스마트는 김 교수님 더 잘하는. 김 교수님, 교수님이 스마트 하시대요. 스마트라는 용어가 좀 어려울 텐데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는 이제 과거에 그 노동이 하던 것을 조금 이제 기계로 대체를 시키는 걸 우리가 스마트, 요즘에 뭐 AI 이런 뭐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하는 것이 스마트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이제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는 이제 노동의 조건을 좀 편하게 복지 공간도 만들고 좀 쉽게 이렇게 배에서 작업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현대화. 그래서 스마트와 현대화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배에서 워낙 이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어선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0.5%인데 어업에서는 5.8% 정도가 됩니다. 연가 산업 재해율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어업에. 환경이 열악하고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까. 일하기 힘드니까. 일하기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이유가 우리 젊은 인력들도 유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들어왔을 때 좀 더 편하게 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앞으로의 우리 어업이 이제 좀 더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지적 노트기 시작! 자, 이 앞에 두 가지를 하려니까 이제 돈이 부족해.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기금, 말은 쉬운데 누가 낼 거고 어떻게 모아서 쓸 건지 이거 참 머리 아픈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잔존자들 감척한 후에 남아 계신 분들이 이제 아까 스마트 현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업인들이 돈이 없어요. 이제 자본이 부족한 거죠. 굉장히 너무 불쌍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 맨날 만나는데 막 하소연 듣다 보면은 진짜 좀 답답합니다. 속상하고 예. 화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대출을 받은 게 거의 꽉 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신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렇게 배를 한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이제 잡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구조 그대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투자를 해서 배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을 좀 만들자. 정부 예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정부도 내야 되고, 수산 단체도 좀 내고, 그다음에 어민들도 스스로 좀 내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융자를 해서 그런 시설 사업이라든가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죠. 스스로 안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네요. 근데 그게 뭐 아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총 계산해보니까 한 10조 정도가 예상이 드는데 10조 기금을 만드는 건 좀 어렵고, 한 아신 대로 한 1조 정도만 만들어지면 점차적으로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이 쉽지 1조를 언제 모으죠? 근데 이제 그 업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안은 너무 좋은 안이고 정부가 좀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의욕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잘 돼야 또 그 말씀하셨던 앞에 두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법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도.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잘 세웠는데 우리나라는 결국 법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법까지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면 어떤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업에 있어서의 특별법은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때 한 2번 정도의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소형기선 저인망을 정리를 하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금을 신설하는, 그리고 이제 어업을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하나의 법으로 정해놓고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이제 빠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99년도 유엔 향법 이후에 우리나라 한일 한중업 협정 이후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2단계 구조조정이 그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야 단기간 내에 한시적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그 안에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어업을 이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이게 이제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고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져주시는 관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수산을 혁신하게 되고 진짜 풍성한 밥상, 이제 생선 없는 밥상을 가져가는 건 진짜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도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특히 우리 수산 소분과 입장에서 국민들께 뭐 부탁하거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는 너무 바다가 가까이에 있고 또 수산물을 너무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귀함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수산 자원이 줄어들고 있고 바다의 해양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시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부가 어업인들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규제 방식이 아니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뭐 예를 들면 불법 수산물은 사주지 않는다든지 요즘에 총알 그 오징어처럼 그런 운동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소비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바다 지키기, 그 다음에 수산물 보호에 같이 좀 동참을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새끼 잡지 말자고 그래놓고 오징어 새끼인 총알 오징어를 사 먹고 명태 새끼인 노가리를 막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풀치인 줄 알고 먹었던 거는 알고 보니 갈치의 어린 아이들. 아 무서워요. 선지적 노트기 시작! 정말 여러분들 수산물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고 우리가 어촌 또 수산업이 함께 국민 곁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네. 자, 이 이제 분과위원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소분과장과 함께 이제 잘 만들어 가셔야 될 텐데 네. 특별하게 뭐 어떤 각오나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특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다를 잘 국민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뭐 풀치를 드셨다, 노가리를 드셨다는 그분들한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나한테 알려줬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가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에 있어서 저희 특위에서 아무튼 저희 업계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듣겠지만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 거, 그건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오늘 이야기를 나눈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네. 또 현장에 계신 생산자분들, 어민분들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되고 관계자분들의 합심된 그런 힘이 같이 있어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해서 수산물 이 생산을 위한 연근의 어업에 대한 혁신 방안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농실에 볼 수 있는 농특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